순천시가 전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 정부와 의회가 사실상 공감대를 찾은 가운데 지급액과 시기가 마지막 조율점으로 남았습니다. 시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1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데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시의원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자료 제출에 대해 차단막을 치고 나섰습니다. 감정적 대응이라는 시각과 함께 시의회의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소중한 동반자로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데도 연말을 맞아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국은 연말연시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임종기 의원 등 전남 도의원 15명이 김한종 도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최근 여수시 정부가 의회와의 관계 정립을 위한 지침이라는 공문을 각 부서에 제출했습니다. 그 요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료는 주지도 말고 가서 보고하지도 말라는 내용입니다. 의회 쪽에서는 감정적이다, 의정 활동을 위축시키는 조치다는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타당한 조치인지 여수 MBC는 객관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다른 지역 지방자치학회 전문가의 자문까지 받아봤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가 최근 각 부서장과 읍면 동장에게 배포한 자료입니다. 법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 국회의원과 시도 의원들에 대한 업무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 업무 공백과 내부 보고 체계 혼선을 막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원이 발생할 경우 관례적으로 공무원들의 동석을 요구해온 의원들은 의정 활동을 위축시키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계속 해왔던 거 아닙니까? 실과 과장들하고 현장도 가고 현장에서 민원을 보는 데서 일을 마무리도 하고 그랬는데. 반면 집행부 내부에서는 일상적인 민원 현장에까지 공무원들이 불려다니다 보니 부담이 적지 않았다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청사 별관 증축 예산이 삭감되는 등 역점 사업이 발목을 잡힌 상황에서 의회에 대한 불만이 간접적으로 표출된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전창곤 의장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이 같은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시의회를 극복해야 할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소중한 동반자로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의회에 대한 협조 요구는 물론 사전 통보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대응 방식 자체가 협치나 소통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행정 수행에 이제 걸림돌이 된다면 서로 간의 논의를 통해서 이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번에 했던 지침이 협력적 관계를 키우는데 과연 효과적인 대응인가, 오히려 갈등의 씨앗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 여수시가 이번 지침에 대한 전 직원 교육을 강조하며 확고한 개선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시의회는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네, 올해 마지막 순천시의회 본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가 의결됐습니다. 순천시는 28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편성했다 불발된 적이 있는데요. 시민들의 생활고를 돕고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의 행정과 의정이 공감대를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마지막 정례의 본회의가 열린 순천시의회. 순천시의회는 순천시 집행부가 발의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재난 발생 때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로 전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앞서 지난달 임시회에서 순천시는 28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 없이 편성해 예산이 전액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전시민 재난지원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시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재정 여건이 된다면 1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데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 시기와 관련해 의회와 시가 충분히 논의해서 가장 적정한 시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순천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타격을 우려해
전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는데 이번 조례로 재논의의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시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상황이 종식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순천시가 시민 전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동북권에서는 광양시에 이어 두 번째가 됩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지역 경제의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남에서도 주말 사이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도 도내 숙박업소들은 연말연시를 맞아 90% 이상 예약률을 보이는 등 상황이어서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사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해남의 한 중학교. 교사들과 학생, 인근 마을 주민 등 63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음성이 나왔지만 불안감 속에 학부모와 주민 등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는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는 이달 말까지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교직원들이 머물던 통합관사도 소독을 위해 폐쇄됐습니다. 2단계에서는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검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선별진료소로 오늘도 지금 꽤 많이 오고 계세요. 전남에서는 주말 사이 1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체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랐던 지난 8월 이후 한 달에 20명 안팎을 유지하다 지난달부터 다시 급증한 상황. PC방과 군부대, 요양병원 등에서 연쇄 감염이 잇따르면서 50여일 만에 310명이 늘어난 겁니다. 더욱이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 모임 등으로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전라남도는 내년 1월 3일까지 2주 동안 연말연시 특별 방역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연말 가족, 친구, 아예 송년 파티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취소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전라남도는 이 기간 동안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익명으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 엄격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복지 서비스 풍경도 바꿔놓았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로 인해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자 어르신들은 간편식이나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쓸쓸한 연말을 맞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경로 식당을 찾은 어르신들이 양손에 검은 봉지를 받아듭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봉지에 든 건 전복죽과 즉석밥 등 일주일치 대체식. 이전 같았으면 이곳에서 식사를 했겠지만 올해 초부터는 집에서 조리해 먹을 음식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만 고생하면 되잖아. 한껏 이러고 나 한 번만. 사람들하고 안 부닥치고 이제 늦게 먹고 와서 이것도 사가고. 거동이 불편해 밖으로 나오기 어려운 어르신 집으로는 음식이 배달됩니다. 저예요, 아버님. 도시락 가봐, 도시락. 안녕하세요. 준비한 음식을 주고받는 동안 짧게나마 안부도 나눕니다. 가끔 한 끼도 시키고 그러세요.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노인들이 왜 병자도 있거든. 그런 사람들도 더 좋고 저는 아프니까 밥을 제때 못 먹으니까.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한 2월부터 급식소 내 식당 운영을 중단했고 대신 간편식을 나눠주거나 집으로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육지책으로 간편식을 주고 있지만 상하지 않는 식단 위주로 짜다 보니 영양 측면에선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여럿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동안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던 기능도 지금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르신들은 이제 고령층이다 보니까 어떤 코로나 백신 접종이 끝나기 전까지는 현장 급식은 아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무료 식사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은 광주에만 4,700여 명. 코로나19가 취약계층의 연말마저도 더욱 쓸쓸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광주 전남 법원도 내년 1월 초순까지 휴정에 들어갑니다. 광주 지방 고등법원은 내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3주 동안
동계 휴전기 운영 기준에 따라 재판기일을 운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구속 관련 가처분 등 긴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며 법원 직원들은 이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활용하고 지역 간 이동도 자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당 체제인 전남도의회에서 의장 불신임안이 발의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임종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한종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지난 18일 전남도의회 사무처에 제출됐는데 결의안에는 임 의원을 포함해 15명이 동의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5분 발언 거절 등 의장의 독단적인 의회 운영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김 의장은 발언 허가와 5분 자유 발언을 규정한 회의 규칙과 회의 질서 유지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문제가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과 경남 도의회가 제28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시도 의회는 오늘 경남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COP28 남해안 남중권 공동유치 협약식을 갖고 남해안을 국제적인 기후 환경 모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영호남이 COP28 공동유치에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시도의회는 또 관광자원 연계와 인프라 개선 등으로 성공적인 개최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도서지역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국도 5호선 해상 구간을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시키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 향상 교육이 온라인으로 실시됩니다. 전라남도가 여수 MBC와 함께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준비한 이번 온라인 특강은 내일 오전 10시 반과 오후 2시에 각각 100분간씩 여수 MBC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오전 일부 강연은 구글 코리아의 김태원 전무가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인재라는 주제로, 오후 2시부터는 글로벌 IT 기업 조용민 매니저가 초디지털 시대를 대비하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번 강연은 특히 지상파와 온라인 생방송 형식에 더해 쌍방향 소통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2천여 학생들과 비대면 강연 형식으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 노조는 오늘 임금 인상과 단체 협약에 대한 협상을 완료해 10년 연속 무분규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산단 내 휴캠스 노사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14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기록했습니다. 관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소병철 의원과 김혜재 의원, 서동용 의원 등이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현안을 발굴해 다양한 지적과 정책들을 제시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초선 의원들로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중앙동 1조 오리탕 대표 서천석 씨 50만 원, 고흥군 도양읍 용정마을 주민 38만 원, 매동마을 주민 37만 원, 신흥마을 주민 25만 원, 녹동 5구 마을 주민 20만 원, 고흥군 도양읍 녹동 개나리 회원 20만 원, 대봉마을 주민 옥정희 씨 10만 원, 신흥마을 이장 장행용 씨 10만 원, 여수시 중앙동 명동보석 장경희 씨 10만 원, 부부 약국 정은미 씨 10만 원, 여수시 중앙동 세화이비인후과 김영길 씨 10만 원, 네파 여수점 최호형 씨 5만 원, 웰메이드 임창주 씨 5만 원, 칠보당 김동환 씨 5만 원, 한사랑 의원 신은택 씨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고흥군이 공립치매요양시설 확충 분야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고흥군은 보건복지부의 전국 지자체 대상 종합평가 결과 전국 1위를 차지해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흥군은 이번 평가에서 고흥 노인건강복지타운 설립과 함께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설립 추진, 주야간 보호센터 규모 확대 등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사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 의회가 내년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올해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올해 예산보다 373억 원이 감소한 1조 100억 원을 의결했으며 광양시의 균형 있는 예산 편성과 함께 재원을 활용할 때 의회와 충분히 협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포스코 산업재해와 관련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최근 1년여 동안 발생한 안전사고를 언급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